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책 강의, 오늘은 14번째 시간으로 사주의 모양새 파악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지금 링크에 보시면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 링크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아직까지 구매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책이 없는 분들도 이 강의를 듣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사주에 관심 있는 분들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시고요. 처음에 사주를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거부터 분석을 시작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사주 명식을 딱 받았을 때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주 명식을 딱 받았을 때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순서로 처음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누가 사주 분석을 신청을 했어요. 내 사주 좀 봐줘.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주제가 상당히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인데 마치 장난하듯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에 사주 카페에 가보면 사주 분석하는 사람이 딱 앉아있고 사람들이 줄을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5분에 한 명씩 이렇게 분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올바른 사주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재미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5분 만에 분석을 해요. 말이 안 되죠. 사주 분석을 하는데 분석을 딱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재물은 저 돈 많이 벌어요, 못 벌어요? 저 지금 혼자인데 애인 생겨요, 안 생겨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야, 내 얘기 좀 들어봐. 다른 것도 아니고 너의 인생을 분석하는 거야. 주제가 얼마나 무겁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성급하게 생각하지만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 여유를 갖고서 천천히 한번 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마치 장난치듯이 너의 재물은 뭐고 너의 이성은 어때?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사주를 딱 봤을 때 전체적인 그 사람의 모양새를 파악하고 그 사람의 성향부터 하나하나 살펴나가야 된다. 따라서 상담을 받는 사람도 여유를 갖고 마음을 차분하게 한 후에 천천히 사주 분석을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제 사주 좀 가르쳐 주세요. 제 사주 좀 알려주세요 하고 명식을 딱 내민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초보자들은 이걸 어떻게 분석하지? 어떤 순서로 분석을 하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덮어놓고 음양 오행부터 분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양이 몇 개고 음이 몇 개야.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이 몇 개, 화기운이 몇 개 이런 식으로 음양 오행부터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나무를 이제 분석을 할 때요. 일단 숲부터 보는 거죠. 숲부터 본 다음에 이 숲이 어떻구나 이걸 본 다음에 서서히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이 나무의 모양새를 하나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전체적인 사주의 모양새를 파악하면서 이제 세세하게 이 사람의 재물운이 어떠냐, 이성운이 어떠냐, 올해의 운세는 어떠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일단 그 사람의 성향부터 파악해야 되는데 이 성향 파악이라는 것이 즉 이 사람의 사주 명식이 어떤 모양새로 되어 있느냐 이걸 파악하는 것은 음양 오행부터 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 명식이 있어요. 이 사주 명식을 딱 내밀면서 제 사주 좀 분석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덮어놓고 음양 오행부터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사주가 일단 음양의 구성만 봤을 때 전부 다 음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주팔자를 보면서 이게 양이 몇 개지 음이 몇 개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8개의 글자를 다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천간이 양이면 지지도 양, 천간이 음이면 지지도 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기토가 음이죠. 그럼 밑에는 볼 것도 없이 음이에요. 신금이 음이죠. 그럼 밑에도 볼 것도 없이 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는 파악하지 말고 천간만 파악하는 거예요. 천간이 계수, 기토, 신금, 기토. 다 음이네. 그러면 사주팔자 8글자가 다 음이에요. 만약에 천간이 3개가 양이고 하나가 음이다. 그랬을 땐 뭐예요? 양이 6개, 음이 2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부 다 양이거나 전부 다 음일 때 8팔자, 통할 통자를 써서 양팔통, 음팔통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음팔통 사주가 되겠습니다. 사주가 전부 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막 남자답고 박력 있고 막 이런 스타일보다는 좀 차분하고 그리고 좀 내성적인 그런 스타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내가 여잔데 내 여자친구는 아주 박력 있고 남자다운 그런 남성을 선호하는 그런 여자예요. 근데 내 여자친구가 그 친구가 남자 좀 소개시켜달라 그래. 그랬을 땐 어때요? 이런 남자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오행의 구성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목기운이 없죠? 화기운이 없어요. 토기운이 4개, 금기운이 3, 수기운이 1. 이렇게 사주명식을 딱 보시면 덮어놓고 음양오행부터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음양오행을 파악하셔야 이 사람의 성향이 대체적으로 어떤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시면 목화는 없고 토금수만 있잖아요. 게다가 토하고 금이 7개나 된단 말이에요. 목화가 없다는 것이 포인트죠. 목은 뭐예요? 계절적으로는 봄을 나타내고 인간의 성장 단계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시기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기운은 여름을 나타내고 인간의 성장 단계에서는 청년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어린이 청소년 시기와 청년기를 나타내는 목화가 없다는 얘기는 일단 이 사주를 봤을 때 사람이 좀 파이팅이 떨어지죠. 좀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향 이런 것이 좀 떨어진다. 사람이 좀 이성적이고 차분하다. 좋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사주를 딱 봤을 때 음양오행을 보고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재물운이 어떻고 이성운이 어떻고 오래운이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사주를 분석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재물운이 제일 궁금해. 저 돈 많이 벌어요 못 벌어요 뭐 이런 것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니까요. 그러니까 뭐 재물운부터 풀어줘야지. 뭐 이성운부터 풀어줘야지. 그러면 안 된다. 이 사주 분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분석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처음에는 그 사람의 성향부터 파악한다. 그런데 성향을 파악하는 방법이 일단은 음양의 구성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양이 많다. 그럼 양적인 성향이 강한 거예요. 음이 많다. 그러면 같은 여자 입장에서 같은 남자 입장에서 음적인 성향이 강한 거예요. 만약에 양이 4개, 음이 4개 이렇게 되어 있다면 같은 남자, 같은 여자 입장에서 특별히 양적이지도 않고 음적이지도 않은 중성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일주와 월주의 영향력이 시주와 연주보다 더 세다고 했어요. 따라서 양이 4개, 음이 4개 이렇게 되더라도 일주와 월주가 전부 양이다. 그랬을 때에는 양적인 성향이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방법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지지의 구성을 보면서 이 사람이 역마살이 강하냐, 도화살이 강하냐, 화기살이 강하냐 이걸 보고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자주 보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림에서 사주명리학 이론이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동그란 것이 태양이고요. 1년 12달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자축이 겨울이고요. 임묘진이 봄이고 사오미가 여름, 신유술이 가을이 되겠습니다. 각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데요. 각 계절에 처음에 해당하는 것이
역마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처음 해당하는 게 해월이죠. 그리고 봄은 인월, 여름은 사, 그리고 가을은 신이 해당이 됩니다. 인신사해 이 네 글자가 바로 역마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주가 있을 때 지지 네 글자 중에 세 글자 혹은 월지 포함해서 두 글자가 역마살로 되어 있다. 그랬을 때에는 그 사람은 역마살이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역마라는 것은 각 계절의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열심히 하죠. 처음에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찰에 가보면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초발심을 잃지 말자. 초발심이 뭐예요? 처음에 일으킨 마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나 사주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강한 의지를 갖고 이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꺾이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역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마라는 한자가 서울역, 부산역 할 때 역자고 말맞자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다닌다는 뜻이잖아요. 역마살은 움직이고 이동하고 돌아다니는 성향을 나타내고 그 자체가 역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사주가 있을 때 역마살이 강해. 이 사람이 역마살 강하네. 사람이 좀 역동적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도화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있는데 각 계절의 절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이라면 동지가 있는 자월, 봄이라면 춘분이 있는 묘월, 여름이라면 하지가 있는 5월, 그리고 가을이라면 추분이 들어오는 6월, 자오묘유 이 네 가지를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각 계절의 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갈 때란 말이에요. 제일 잘 나가니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갈 때니까 사람들한테 나를 드러내고 싶고 뽐내고 싶겠죠. 그래서 이 도화살은 연예인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무대가 있으면 그 무대에 올라서 뭐 춤을 추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연기를 하든지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뭔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연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을 보면 도화살이 강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만약에 도화살이 강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제 나를 발산하고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성향이 강하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 직업, 인기를 얻어야 되는 직업, 뭐 이런 직업이 괜찮겠죠. 그러면 사주명식이 딱 있을 때 이 사람이 지지 네 글자 중에 세 글자가 도화살이야. 월지 포함해서 두 글자 이상이 도화살이다. 그랬을 때에는 이 사람이 도화살이 강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고 드러내고 뽐내고 싶고 나를 발산하고 싶은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화라는 건 또 어떤 걸 나타내냐면요. 이성적이고 관능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잘 익었을 때잖아. 제일 잘 익었을 때. 제일 잘 나갈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성적인 것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관상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도 도화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도화살 그러면 술집 여자들 중에 도화살이 많다더라. 그리고 도화살 많은 남자들은 바람둥이가 많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바람둥이라든가 뭐 술집 여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도화살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의 구성을 딱 보고 이 사람이 도화살이 강하다면 이 사람이 이런 도화살의 성격을 좀 많이 갖고 있겠구나. 이렇게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개살이 되겠습니다. 화개살이라는 것은 각 계절의 마지막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것은
환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두 토기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겨울의 환절기인 축토, 그리고 봄의 끝자락인 진토, 여름의 끝자락인 미토, 그리고 가을의 끝자락인 술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절과 계절을 연결해주는 환절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화개살이라는 것은 각 계절의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정리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유가 있다고 봐야죠. 역마살은 처음에 시작하는 거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바쁘고 역동적인데 마지막에 정리를 할 때는 좀 한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가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생산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술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은 왜 사는가 왜 죽는가 뭐 이런 철학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화개살이 강한 사람들은 예술적인 감수성이 풍부하고 철학이라든가 종교 같은 정신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딱 봤는데 지지가 화개살이 강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좀 예술적인 감수성이 있구나. 혹은 정신적인 것에 좀 관심이 많겠구나. 그럼 그런 사람들 보고 사주명리학 한번 배워보시면 어때요? 아니면 동양철학에 관심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지의 구성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사주를 딱 보시면 음양의 구성, 이 사람이 음적인 성향이 강하냐 양적인 성향이 강하냐 이걸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지지의 구성을 보면서 역마살이 강하냐 도화살이 강하냐 화개살이 강하냐 이걸 보면서 대체적인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이 사람이 뭐 재물운은 어떠냐 이성운은 어떠냐 이런 것을 분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덮어놓고 음양 오행부터 파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양의 구성과 지지의 신살 형태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